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와 함께하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오디오 스트리밍의 거인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 SPOT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스포티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투자 관점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기업이죠. 맞습니다. 오디오 경험의 보편화라는 아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단순한 음악 앱을 넘어서 뭐랄까 거대한 오디오 제국을 만들려는 그런 야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비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당장 경쟁 환경도 엄청 치열하고 또 그 콘텐츠 비용 문제, 이건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죠. 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질문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스포티파이의 성장 엔진과 또 내재된 위험 요인,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들을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스포티파이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오디오 경험의 보편화, 이 비전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냥 음악 스트리밍 회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악은 기본이고 팟캐스트, 오디오북까지 모든 종류의 오디오 콘텐츠를 다 아우르는 그런 종합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죠. 사실 목표로 하는 시장 크기, 템이라고 하죠. 네.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규모가 정말 크죠. 전 세계 유료 음악 시장은 당연히 포함이고 심지어 라디오 청취 시간까지 대체하겠다는 거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광고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거고요. 그 시장이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커져서 수천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장하는 시장에서 스포티파이는 크게 두 축, 그러니까 프리미엄 유료 구독이랑 디지털 오디오 광고, 이걸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구체적인 목표치도 내놨던데 이것도 상당히 야심차더라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유료 구독자가 2억 3,600만 명이었는데 이걸 앞으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두 자릿수 중반, 그러니까 15%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3억 5천만 명 이상 만들겠다. 네. 그리고 전체 오디오 청취 시간 점유율도 지금보다 1.5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도 있고요.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신흥시장 공략이랑 또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진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새로운 성장 동력을 거기서 찾으려는 거죠. 비전은 정말 거창한데 그럼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지 이걸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스포티파이의 강점 중 하나로 항상 꼽히는 게, 그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자산 경량화 플랫폼 모델이잖아요. 네, 음반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고정자산 투자가 적다는 거죠. 전통 미디어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그 부분은 유리해 보입니다.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 덕분에 자본 효율성이 아주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유형자산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나중에 수익성이 좀 안정화되면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가정했을 때 ROE가 한 10%, 총자산 이익률 ROE는 5%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추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통 미디어 기업들 예상치랑 비교하면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죠. 확실히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네요. 벌어들인 현금을 다시 R&D나 콘텐츠 투자에 집중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묶어두는 그런 전략이겠죠.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좀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자산은 가벼울지 몰라도 비용 구조는 전혀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역시 콘텐츠 로열티 비용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이게 매출 원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특히 음악 스트리밍 쪽은 수익의 거의 70% 가까이를 음반사나 아티스트한테 로열티로 지급해야 하니까요. 아무리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도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높은 마진을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거죠. 수익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의 한 87% 정도는 프리미엄 유료 구독에서 나오고 나머지 13% 정도가 광고를 보는 무료 서비스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진율 차이도 꽤 크죠. 네, 총 마진율을 보면 구독 쪽이 약 28% 정도로 더 높고 광고 쪽은 한 15% 수준이에요. 그래서 회사 전체 평균 총 마진율은 한 25% 내외로 추정되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대목은 앞으로의 성장성인 것 같습니다. 광고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CAGR 예측치가 25%로 나오는데 이게 구독 성장률 예측치인 13%보다 훨씬 높아요. 아, 그럼 앞으로는 광고 사업이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스포티파이의 전체 수익성 개선은 이 광고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키우느냐에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광고 사업은 마진율 자체가 구독보다 낮기 때문에 비중이 커지는 게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전체 매출 파이를 키우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아, 네.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 중 하나죠. R&D나 마케팅 비용 같은 건 어느 정도 고정비 성격이 있으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은 더 크게 늘어나는. 맞습니다. 일단 로열티를 제외한 총 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고정비 부담이 빠르게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한 분석을 보니까 총 매출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약 1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네요. 이게 바로 플랫폼 구조의 힘이군요. 물론 그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매출이 잘 늘어날 때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출 성장이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아니면 핵심 비용인 로열티가 예상보다 더 오르게 되면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급감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의 이익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이런 높은 레버리지 구조의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포티파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스포티파이의 진짜 힘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오디오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있다고 보거든요.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이나 그걸 통해 만들어진 크리에이터 생태계 같은 것들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그 정교한 개인화 추천 능력이야말로 사용자들이 스포티파이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잖아요. 물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중요하죠. 근데 그게 실제 재무적인 가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걸 넘어서 실질적인 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과 플랫폼 효율화를 통해서 과거보다 약 2.6%포인트 정도의 매출총 이익률, GM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2.6%포인트면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기준으로 약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천억 원이 넘는 추가 이익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기술 투자가 그냥 비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기술적 혜자,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장벽이 높다는 평가도 있긴 하죠. 네, 그렇죠. 일단 6억 7,800만 명이 넘는 월간 활성 사용자, MAU로부터 얻는 그 방대한 청취 데이터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독점적인 자산이잖아요. R&D 투자 규모도 상당하고요. 맞아요. 연간 18억 유로 이상을 R&D에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석에서는 경쟁사가 스포티파이 수준의 데이터 규모와 알고리즘을 구축하려면 최소 5년에서 8년의 시간하고 또 15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거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술 격차가 크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거대 기업들의 추격이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체 OS나 스마트 스피커 같은 강력한 생태계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까니 그 부분은 스포티파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AI 기술이라는 게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등장해서 지금의 스포티파이의 우위를 흔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과연 스포티파이가 앞으로도 계속 기술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포티파이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슈퍼팬 티어 같은 새로운 구독 모델을 내놓거나 아니면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기술 개발 같은 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도들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사용자당 평균 매출, ARPU를 높여서 경제적 혜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수익 창출의 무기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실적을 보면서 현재 스포티파이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적 발표 내용을 봤는데 확실히 눈에 띄는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했고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1억 6,800만 유로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오랜 적자 끝에 드디어 흑자를 냈다는 건 중요한 변곡점이죠. 사용자 지표는 어땠나요? 사용자 지표도 좋았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MAU는 19% 늘었고 유료 구독자는 14%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MAU 증가율이 19%인데 유료 구독자 증가율은 14%다. 그러니까 무료 사용자가 유료 사용자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게 바로 스포티파이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된다는 건 이들이 결국 나중에 유료 구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풀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보통 MAU 증가는 한 1,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유료 구독자 증가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행 지표로 봅니다. 그럼 무료 사용자 증가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수익을 예고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때 2분기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도 실제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매출 42억 유로에 구독자 2억 7,600만 명, 그리고 총 이익률이 무려 31.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와, 총이익률 31.5%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1분기에 25% 수준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네, 1분기 총이익률이 25.06%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0bp, 그러니까 3.1%포인트 상승한 거였고요. 2분기에는 거기서 더 뛰어올라 31.5%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개선세죠. 그 원동력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 가격 인상 효과가 가장 컸을 거고요. 거기에 광고 기여도 확대되고 또 내부적으로 비용 효율화 노력도 계속 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영업이익률도 1분기 4.61%에서 2분기에는 더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한 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점이겠죠. 특히 그 총이익률, 아까 핵심 리스크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변동성이 꽤 컸었잖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20%대 초중반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그렇죠. 최근에 28%에서 31.5% 수준까지 올라온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경쟁사들, 예를 들어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이미 30% 초반대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럼 스포티파이가 이제 막 경쟁사 수준에 근접한 거군요. 네.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목표로 하는 30% 수준을 안정적으로 넘어서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장이 이제 정말 구조적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믿어줄 거라는 겁니다. 잠깐 반짝하는 개선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익성 개선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스포티파이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들을 하나씩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그 콘텐츠 로열티 비용 문제겠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스포티파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컨텐츠 제공자, 특히 음반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니까요. 이게 계약 갱신 때마다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음반사들과의 계약 경신 협상 결과에 따라서 로열티 요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게 바로 수익성의 직격탄이 되는 거죠. 분석에 따르면 총 매출액 대비 로열티 비용 비율이 단 1%포인트만 상승해도 연간 순이익이 약 1억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1%포인트 변화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군요. 네,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가장 민감한 재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확보 경쟁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음반사들의 협상력이 더 강했을 경우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이죠. 경쟁 심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공룡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유튜브 뮤직 등등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OS나 기기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무기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용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도 어렵고 또 사용자 이탈률, churn rate라고 하죠. 이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스포티파이 앱의 사용자 경험이 좋다고 해도 더 저렴하거나 혹은 자기들이 이미 쓰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사용자들은 언제든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또 지적되는 리스크가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주가가 미래의 성장을 너무 빨리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죠.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주가 수익 비율 PE 비율이 한때 140배를 넘어서기도 했어요. 물론 성장주 특성을 감안해야겠지만 기술주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게 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스포티파이의 미래 성장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포티파이는 그 높은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줘야만 현재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라도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다시 악화되는 조짐이라도 보이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 분석도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로열티 비용 인상과 경쟁 심화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40%에서 많게는 5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방 리스크도 크다는 거죠. 확실히 리스크 요인들이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스포티파이도 이런 리스크에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가격 인상도 성공적으로 단행했고 또 ARPU, 사용자당 평균 매출도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걸 리스크 관리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준 사례 아닐까요?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또 광고 매출을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죠. ARPU 성장률이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요. 한 분석에 따르면 ARPU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주가 매출 비율 PS 배수가 0.15포인트 하락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ARPU를 잘 방어하거나 성장시키면 밸류에이션 하방 리스크를 그만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그렇죠. ARPU 권리가 밸류에이션 방어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경영진의 전략 변화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무조건 외형 성장, 사용자 수 늘리기에 집중했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확실히 수익성 쪽으로 초점을 옮긴 것 같거든요. 네, 그 변화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감축까지 포함한 조치들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흑자 전환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경영진의 전략 변화가 성공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2023년 3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발표했을 때 그날 주가가 10% 넘게 폭등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장이 이 수익성 개선 메시지에 얼마나 강력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네, 그 당시 주가 폭등 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승분 중에서 약 6%포인트는 흑자 전환이라는 실적 개선 자체에 대한 평가였고 나머지 한 3%포인트 정도는 앞으로 가격 인상이나 마진 확대가 더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되더라고요. 결국 시장이 스포티파이를 단순히 성장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수익을 내는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2022년 8월에 10억 달러 규모로 승인을 받았었죠. 아, 맞아요. 자사주 매입도 했었죠. 그건 주가에 좀 도움이 됐나요? 글쎄요.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1억 달러 정도 매입했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주당 순이익 EPS 증가 효과는 0.183%, 그러니까 0.2%도 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아, 생각보다 효과가 거의 없었네요. 네,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은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실제 펀더멘탈, 즉 실적 개선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시장에 보낸 가장 강력한 신호는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흑자 전환 달성 그 자체였던 거죠. 저는 경영진의 이런 최근 행보들이 이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최적화되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자신감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서 과거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프리미엄에 더해서 이제 수익 모델 최적화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받게 되는 그런 주가 리레이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프리미엄이 대략 한 15% 수준일 수 있다는 추정도 있었고요. 수익 모델 최적화 프리미엄이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국 시장이 스포티파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이제 단기적인 전망, 예를 들어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은 어떤 점에 주목할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네.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스포티파이는 보통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환율 변동성 같은 외부 요인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 가이던스보다는 시장의 비공식적인 기대치, 소위 위스퍼 넘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죠. 네, 예를 들어 3분기 공식 가이던스가 매출 42억 유로, MAU 7억 1천만 명, 구독자 2억 8,1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시장의 의사 컨센서스는 매출 43억 유로, 약 45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약간 더 높게 추정되곤 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가입자 성장세나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해서 회사 측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실적 발표 시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단순히 매출액 숫자 자체보다는 다른 핵심 지표들이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더 크게 좌우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MAU나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지가 주가 반응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의사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만약 매출과 주요 지표들이 모두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할 수 있고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면 마이너스 5%에서 0% 정도 변동, 기대치를 초과하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2% 상승, 그리고 아주 큰 폭으로 기대를 뛰어넘는 메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플러스 15%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정말 클 수 있겠네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 체크리스트 관점에서 보면 지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유료 구독자 수 2억 7,600만 명은 기본 시나리오의 상단에 해당했고 총이익률 31.5%는 심지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불케이스 기준에 부합했거든요. 이건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옵션 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 IV 말씀이시죠? 그게 높게 나온다는 건가요? 네. 실적 발표를 전후한 시점의 내재 변동성이 60%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대형주들의 IV가 20에서 3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60%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IV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하루 변동폭만 계산해봐도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1%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니 투자 결정을 할 때 이런 변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잘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스포티파이의 장기적인 전망과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스포티파이의 장기적인 기회는 여전히 명확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당연히 글로벌 오디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것일 테고요. 네, 시장 점유율 확대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세 번째는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새로운 오디오 포맷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진 개선 속도를 더 높이는 것. 이게 스포티파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성공 시나리오를 가정한 분석에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이 25%에서 30%에 달하고 또 잉여 현금 흐름 FCF 마진율이 15%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현재 대비해서 50%에서 75%까지도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5년 CAGR 25-30%네 FCF 마진 15% 이상이라 상당히 공격적인 가정이긴 하네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특히 최근 2분기 FCF가 7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아주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죠.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아까 지적하셨던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반영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DCF 모델 같은 걸로 같이 평가를 해보면요. 네,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을 반영해서 평가해야겠죠. 앞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콘텐츠 저작권료 인상 가능성, 거대 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그리고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리스크 조정 할인율, 리스크 아저스티드 디스카운트 레이트, RADR이라는 개념을 좀 사용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올 때 사용하는 할인율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쓰는 게 아니라 스포티파이가 가진 특수한 위험 요소들을 반영해서 할인율을 좀 더 높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면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더 많이 깎아서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WACC를 8.5% 정도로 보고 여기에 로열티나 경쟁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3.5%포인트를 더하고 대신 성장 기회 요인을 고려해서 1.0%포인트를 빼주는 방식으로 최종 RADR을 11.0%로 설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좀 더 엄격한 할인율 11.0%를 적용해서 현금 흐름 할인 DCF 모델을 돌려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 할인율을 적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공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성장 과정, 예를 들어 향후 5년 CAGR 28%, FCF 마진 15% 정도를 가정해도 장기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25에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25에서 40% 상승 여력. 아까 성공 시나리오에서 50에서 75%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좀 낮아졌네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현재 주가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미래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정말로 상당히 공격적이고 낙관적인 성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경영진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용 효율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또 광고나 신규 사업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준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스포티파이는 확실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위,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보여준 인상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과 그 결과들. 이런 점들은 오디오 제국을 꿈꾸는 이 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네, 분명 기회 요인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이면에는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악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로열티 비용 부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피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한 부담감. 이런 위험 요인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결국 스포티파이에 대한 평가는 이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와 리스크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진이 현재의 효율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동시에 성장 동력도 잃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성장과 수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스포티파이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포티파이의 다양한 측면, 기회와 위험 요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디오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스포티파이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에 따라 각자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분석은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세부적인 최신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